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오늘은 그 본 노무사가 지난 월요일 날 공기업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기업은 어떤 특정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갑질 그리고 성희롱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위원회에 해부됐다. 그렇기 때문에 와서 징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제가 사전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그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거기에서 외부 인원이고 또 어떤 노동법의 전문가인 노무사라 가지고 저한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를 위원장으로서 맡아서 그 본 사안을 검토를 하게 됐는데, 그 직장 내 성희롱 또 괴롭힘, 갑질 이런 부분이 이 징계에 해당될 정도로 된다고 생각이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징계위원들한테 징계위원을 하는 자리에서 징계의 목적은 어떤 근로자의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벌칙을 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징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또 재발 방지를 하는 그런 게 있고,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근로자들도 어떤 교육 효과를 갖는 그런 목적이 있다. 그래서 본 징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,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징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, 우선은 그 직장 내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, 직장 내 성희롱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, 첫 번째는 이렇게 팀원이 5명이고 얘는 팀장으로서 같이 이제 그 장어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, 그 팀장이 팀원들한테 장어 먹고 힘을 써야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성적 수치감을 느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내 주행 중에 팀장이 운전을 하면서 너무 좀 힘든 코스가 많고 하니까 그 아줌마들은 못 오겠다,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성희롱이다, 이렇게 그 피해자가 이제 판단을 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미자 차가 어떤 후식으로 나와 있는데, 그 피해자가 이걸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팀장이 하는 얘기가 오미자 타는 여자한테 좋은데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피해자가 이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이다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때,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나가는,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, 그 직장 내 성인의 판단 기준이 그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3자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을까? 장어집에 가는 이유가 어떤 보신 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그 여자분들이 좀 서툴게 운전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, 그런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오미자차 부분에서도 여성에게 좋다,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성희롱이라는 부분은 어렵다,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이 근로자가 2년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2년이 지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돼 있는데,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근로자한테 이 팀장이 얘기하는 얘기가 네가 그 동료들 중에서 제일 하점을 맡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 사이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상급자들한테 인사도 잘해야 된다, 그렇게 얘기 한마디 했는데, 이게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,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옥상에 흡연실이 있고, 여기 팀에 2명이 흡연자고 3명이 비흡연자인데, 그 팀장이 흡연하는 그 장소에 가서, 그러니까 옥상에 가서 얘기를 하자, 업무에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갔는데, 여기 그렇게 간
본의 아니게 따라가게 돼서 이제 이제 업무적인 얘기를 하게 된 이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,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은 업무의 적정 범위를 놓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는데, 몇 번 이렇게 옥상에 가서 좀 업무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이 지속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비흡연인 다른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,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렇게 저 자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 해당 가해자인 팀장을 불러가지고 직접 신문을 했고 본인의 어떤 소명의 기를 줬습니다. 여기서 팀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그 벌칙이 오더라도 감수하겠다,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, 이런 취지로 반성하는 취지를 보였습니다. 이렇게 징계위원을 다 조사하고 또 소명의 기회를 뒀고 어떤 징계의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징계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, 징계위원장도 그렇지만 징계위원장은 그 징계위원들의 충분한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 본인의 얘기를 하고 그 다수결로 결정을 했는데, 이 가해자는 좀 그 언어나 이러한 그 행동들이 좀 부적격한 건 있지만 징계의 어떤 사유에 해당될 정도로 그렇게 뭐 가중한 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징계 내용보다는 그냥 그게 징계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서면으로 주의 경고 정도 주는 거로 마무리해야 된다, 이런 내용을 그 징계위원들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. 예,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는데,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징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또 징계를 기각하는 것도 징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